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뭐든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된 요즘, 자동화라는 말이 참 익숙한 시대죠. 이럴 때일수록 가끔은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자꾸만 더 빨리, 더 빠르게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자연 고유의 것으로 인고하며 얻은 가치에 대해 김영남 명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참 이 명장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흔하지 않은 단어가 됐는데요. 우리 김영남 명장께서는 어떤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천연염색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네.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 네네. 사실 염색이라는 분야가 뭐 모발에 적용될 수도 있고 뭐 섬유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유추해 보자면 입고 계신 옷을 보니까 네. 아, 옷에 약간 좀 천연 염색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천연 염색을 한다고 하면은 머리 염색을 하고 계세요? 맞아. 이런 얘기를 먼저 묻는 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천연 염제로 머리에 모발도 염색을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에 대부분 이제 면직물이나 실크나 이런 데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도 예술 분야의 한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아, 원래 좀 예술에 관련이 있으셨던 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또 천연 염색이라는 분야에 종업을 하게 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원래 예술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염색을 시작할 때가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초반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40대 이제 시절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했던 터에 원래는 가정주부로서 그냥 그때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사회교육이 조금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그런 어떤 여성학자로부터서 평생교육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지역에는 그런 수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내가 앞으로 뭘 좀 준비를 하면 60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감명 깊었던 것을 제가 이제 뭐라도 좀 준비를 해볼까 그런 중에 지역에는 또 농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염제 식물들이 사실은 그런 자생하는 그런 자원들이 좀 많아가지고 송편을 하고 남은 물에 뭐 손수건을 적셔봤던 그런 기억들을 또 좀 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천연하고 자연하고 가까운 뭐를 좀 준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천연 염색에 관련된 이런 자료를 좀 찾다가 나주에 있는 그 동신대학교라는 곳에서 마치 그 천연 염색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렇게 천연 염색을 처음 이렇게 접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그때 정말로 그 선택을 잘하고 했던 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40에 그 명장 타이틀을 얻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래 제가 이제 알기로는 명장 분들은 뭐 대대로 가문을 이어받아서 명장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흔치는 않죠. 네, 흔치도 않고 사실은 제가 이제 명장을 달기 이전에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먼저 이렇게 염색장 이수자를 먼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 쪽에 대한 그런 그 실습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나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그 보유자가 살고 계신 분이 현장에서 미술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갖고 계시는 정관채 선생님을 뵙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 명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또 그 이어서 이제 그 전수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또 받게 되고 그때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처음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선생님 하고 있는 전승 교육 활동
그 워크숍이나 그다음에 공개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선생님 도제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받게 된 것이죠. 2017년도에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네. 이렇게 정말 그 부여를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러네요. 예, 네. 너무 이제 기쁜 보람된 그런 시간이라고 보게 굉장히 짧은 됐죠. 시간인데 예, 진짜 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천연 염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반 뭐 화학 염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천연 염색은 이제 일반 화학 공정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예. 일반 화학 공정은 우리가 염료에 필요한 물을 섞으면 내가 필요한 그 색깔을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간편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그런 색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천연 염색은 이제 그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는 그런 염료들을 채취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 그 채취했던 것을 이제 끓이거나 즙을 내서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염색을 했을 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염색을 하고 나서 이제 백반이나 철이나 아니면은 알칼리나 산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색상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 염색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군요. 네. 첫 번째 염색했을 때 기억이 나세요? 얼마나 망하셨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라는 그런 제도화적인 곳에서 이렇게 실습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이고 이런 현실화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렇군요. 네네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처음 하셨을 때부터도 잘했다는 아니, 이야기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제 지도 교수님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실수는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도공들은 네. 도자기 딱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막 깨버리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면 염료 하시는 분들은 색깔 안 나오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 네. 천연 염색에서는 그 염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지리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똑같은 염료라도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염색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색을 아직까지도 염색에서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 천연 염색으로 발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때 뭐 아이도 이제 다 컸을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은 뭐하러 또 뭘 배우려고 해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아이도 다 이제 컸으니까 뭐 재밌는 거 찾아서 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네,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뭔가 이 염색에 좀 매료된 것들은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 은은하고 네.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색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그런 매력에 빠져가지고 네. 정말 그 힘든지 모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온 가족이 그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예.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교직에 있었지만 대학원을 다녔고 저도 이제 늦게라도 이제 대학원 진학을 좀 해서 했고 우리 두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다녔던 그런 때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가장 그런 바빴지만. 생각을 바빴지만 네. 그런 기쁨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후회는 없으시네요. 네, 후회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천연 염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료들로 염색이 가능한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는 뭐 주황색을 물들이고 싶으면 뭐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이렇게 물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장미꽃을 따서 붉게 만들면 되는 건지 뭐 전혀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네네. 어떤 거를 이렇게 원료로 합니까? 천연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은 각자의 자기 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초록색의 잎들은 뭐 초록색이 나와야 당연하지만 그렇죠. 네. 걔네들은 노란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에. 그래요? 그래서 걔를 이제 염색을 하고 그냥 염색을 해서는 절대 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쪽이나 뭐 황토나 숯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매염제라는 것을 통해야만이 비로소 색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물질을 넣어야만이 매개체를 할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역할이 있는 매염제군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매개체가 매염제가
색상의 다변화도 내주기도 하지만 이제 결례성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쪽이란 게 대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쪽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냇가나 아니면 그런 그 들판에 예. 많이 보여져 있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가을철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쪽꽃이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풀이에요? 네, 풀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쪽이 아니고 색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 개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청색의 염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쪽을 심어가지고 그 청색의 색을 이제 그렇군요. 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다른 염색하고는 또 다르게 염료를 끓여서 그런 매개체를 넣어서 염색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또 완전히 또 달라요? 다르게 걔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예. 걔는 인디고 블루라는 그런 인디간 색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색이 그 색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쪽은 굉장히 이제 재배해서 염료를 생산해서 하기도 어렵지만 예. 그 니람이라는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염색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요. 끓여서 이렇게 매염제를 넣는 게 아니라 네. 발효를 시켜가지고 환원을 시켜야만이 비로소 이제 쪽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매년 쪽을 농장에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염료를 만드는 그 과정을 농사도 하세요? 네, 농사를 하고 쪽 있습니다. 농사를 천연 염색을 위해서. 네네. 근데 그 푸른색은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염료도 사실은 사서 쓰려면 얼마든지 사서 쓸 수는 있지만 네. 저희는 염색장 이수자의 역할들이 이런 전승 활동도 하고 그렇구나. 또 이런 그 전승 활동을 전개도 해야 되고 전통의 문화를 또 보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매년 이렇게 쪽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쪽 만드는 과정, 염색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구나. 예, 예. 그 왜 음식도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끝판왕은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네. 농사를 지어서 본인들이 네. 재배한 어떤 채소와 과일들을 가지고 네네.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 천연 염색인 명장님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네. 그 재료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염료를 만드는.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직접 천연 염색을 하신 의상인 것 네, 같은데 네, 이건 네. 어떤 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다 보라색이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가지고 이제 네. 단일 염색을, 솔리드 염색을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염색 기법들도 조금 많이 발달이 되고 단일색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기법들은 네. 이제 자연에서 나는 이런 나뭇잎,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그런 나뭇잎들을 네. 이 온단에다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스팀기로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착을 시켜주는 그러면 그런 직접 이렇게 기법입니다. 그린 게 아니라 나뭇잎을 넣고 네네. 이렇게 압착을 하면 이런 모양이 압착을 나오는 해서 거예요. 스팀기로 이제 쪄주면 네.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런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색이나 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고 오랫동안 고온에서 이렇게 쪄주기 때문에 예. 결례성 문제에서도 많이 보완이 되고 옷뿐만이 아니라 뭐 가방, 모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들,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만의 것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업적인 그런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에코프린팅이라는 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재밌겠다. 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명장이 되려면 염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작품의 주제 의식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명장님께서는 어떠한 주제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제 모든 소재의 이제 그런 모티브는 자연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머니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게 이제 그 전통의 모티브가 조각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보 모티브를 제 작품 한 구석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가 있었을 텐데 네네네. 어머니라는 주제로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는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네. 또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이제 딸이 5이나 되고 제가 이제 그래요? 예, 셋째 딸이다 보니까 저를 좀 유독이 좀 예뻐해 주셨습니다. 네. 네. 어렴풋이 진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좀 있고 또 네. 어머니가 늘 그냥 그 보라색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보라색을 좋아하게 되고 오늘도 이런 오늘 작품들. 제가 또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보라색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만드시면서 유독 좀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있죠? 네네. 설레기도 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어떤 작품들이었습니까? 전 19년도에 이제 그 대한민국 천연색 문화상품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이 에코 프린팅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치 그때 이제 주제가 선물이라는 그 주제였어요. 선물. 예. 근데 그 주제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작품하고 너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제로 여행이라는 컨셉을 좀 잡아가지고 네네. 그 캐리어 가방을 좀 제작을 하게 됐어요. 캐리어 가방? 예. 오, 그래서 캐리어 가방. 천연염색과 캐리어 가방. 예. 그래서 캐리어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모전에 제출을 하게 됐는데. 예. 그게 이제 마치 이제 대상을 받게 됐고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고 신박하다. 또 거금에 또 이렇게 상금도 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위원회에서나 네. 우리 고창에서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자 배출을 하고 있는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치 이제 2000년도에 붙어서는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교 에 이제 정규 과정으로 천연염색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예. 군장대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 후학 양성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저한테도 보람이 되고 예. 또 천연염색을 처음 이렇게 접하는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군장대학은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천연염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람이 되고 그분들 후학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를 잡고 계신 곳이 고창이기도 하고 네네네. 2023년에도 고창 방문회 해기로 예,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지역성에 맞는 작품들도 네. 많이 개발을 하고 네. 아이디어도 도출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작품들도 있나요? 고창 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획기적인 것이 이제 황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황토는 우리 고창군 전반에 한 6% 이상이 네. 황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2개년 동안 그 향토 산업 그 사업을 이렇게 참여하게 됐던 그런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주제가 이제 황토였기 때문에 황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염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유에 이제 황토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황토 염색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을 상징하고 있는 네. 그런 뭐 땅콩 형태의 베개 그다음에 모양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둘레의 그 성곽을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했던 베개.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2000년 그 13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야외 뭐 활동이라든가 뭐 캠프를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했을 그렇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베개라는 주제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 베개를 언제 어디서나 나의 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베개나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목베개라든가 목베개.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고 그랬어요. 또 사실은 이제 뭐 복부 찜질팩이나 네. 그다음에 어깨 찜질팩이나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개발을 해놓고 이제 공정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납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천연염색이 이렇게 보기에만 예쁜 줄 알았는데 네. 기능성으로도 네네네. 충분하게 그 지역의 재료를 접목시키면 네네네. 예. 아주 훌륭한 또 실용성 그렇죠. 있는 작품이 예. 되기도 하는군요. 예. 최근에 만든 작품 중에 또 유물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네. 또 만든 작품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지역성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기도 하고. 네네.
그 금동 신발 안에 있는 그 연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금동 신발. 예, 네. 예. 그래서 이 금동 신발은 2008년도에 우리 이제 고창의 봉덕리에서 이제 출토가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국가보물로 네.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금동 신발 발바닥에는 굉장히 이 많은 그런 문양들이 이렇게 투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문양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개발을 해서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천연염색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산업화로 가려면은 천연염색은 좀 어려움이 많아요. 같은 색을 내기도 힘들지만 맞아요. 공정 과정이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를 좀 시킬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문양 디자인을 디지털 프린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치 제가 빨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군장대학에 이제 강의로로 갔었는데 그 안에 이제 실습실이 거의 이런 현대 산업에 가까운 그런 기자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 기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주고 네네. 있어서 제가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상품을 좀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다행히 좋은 것은 이제 이 상품을 국립 그 중앙박물관에서 그 금동신발이라는 그런 주제로 공모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몇 점에 그래요? 상품을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그 전주박물관에도 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 예. 박물관에서 금동 신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품도 스카프나 아니면 손수건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파우치나 이런 것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그 택할 때 예. 아무나 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예. 고심해서 심사를 예, 하는데 들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네네. 의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 나날들을 또 보내오시면서 내가 참 보람차다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우리 고창이 교통이 좀 불편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연배가 한 40대였죠? 40대 한 중반이 좀 못 됐을 때니까. 근데 그때 나주라는 곳을 다니기에는 우리 고창에는 이제 그 광주로 넘어가는 솔제가 있어요. 양고살제도 있고 솔제라는 곳이.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가야만이 이제 비로소 장성도 가고 광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호남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은 때라서 광주 송정리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동신대학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으로 이제 다니기는 했지만. 참 고되다, 그렇죠? 예, 근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수업을 끝나고 오게 되면은 진짜 늦은 시간에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고개가 5분이면 넘어오는 고갯길을 진짜 뭐 내장사, 백양사로 돌아와야 될까, 정읍으로 돌아와야 될까, 수많은 고뇌를 했던 그런 기억을 좀 이겨내고, 제가 또 바로 이제 주부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이기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예술가라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 논문을 제출을 못 해가지고 오랜 시간 거의 6년 만에 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또 늦었구나. 예. 그래서 더 늦어졌죠. 그래서 6년 만에 졸업을 해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첫 강의를 이제 학교에서 주게 된 그런 보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이제 문화재 선생님으로부터 이수자를 선정이 돼서 이렇게 받았던 이야기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이 이제 교직에 있었지만 저도 이제 막연하게 그 선생님이 되고 싶은 어린 때 그런 꿈이 제가 이제 실현이 된 것이었다고 보게 되죠. 강의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이제 뭐 교직에 다 몸담고 있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6명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냥
이런 그 일들이 네. 또 준비하고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니까 굉장히 큰 보람으로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이런 전통을 이용한 그런 전승 활동을 끊임없이 이제 전개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제 작업들을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정리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네, 그동안 이제 거의 이제 바쁘게만 살아왔던 것을 제가 이제 기록을 하나씩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떠난 자리에 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후학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집을 좀 잘 만들어서 유용하고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을 네.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이 일을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뭔가 정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소외 계층의 이런 전통 천연염색 문화 활동을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천연염색 지수사 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초대 이사장을 좀 맡았을 때 그 첫 번째 사업 일원으로 예. 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좀 전개를 했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세 차례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그 고창군에 이제 그 장애인 시설 그 보호센터에서 그런 그 시설인들한테 이렇게 체험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미리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무료 체험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내년부터서는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꼭 그곳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을 좀 찾아가는 그런 문화활동 전개를 해서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멋진 계획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명장님을 보면서 그 천연 염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네네. 우리 명장님 삶도 천연 네네. 염색처럼 늦게 시작했지만 천천히 물들여가면서 네네네. 또 본인의 삶도 물들여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 또 이 지역 사회도 정말 우아한 천연 염색의 색으로 물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하셔야죠. 명장님 그래도 건강하게 또 좋은 역할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